네, 일주일 휴가를 쓰고 돌아왔는데요. 변함없이 돌아오는 시사 뱃사공. 저는 더 반갑네요. 이호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제가 돌아오니까 더 반가우신가요? 너무 좋아요. 예, 마스크를 가리고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자, 감기 기운이 있거나 이럴 때는 실내에서 한 사람은 안 쓰고 있긴 했는데요.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겨울철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북한 관련 도발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NLL 근처에서 쌍방간에 좀 뭔가 충돌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합참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27km 부근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NLL을 침범해서 우리 군이 이제 경고통신, 경고 사격을 하고 퇴거 조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다른 것 같아요. 원래 북한에 배가 들어오면 배 앞전 굉장히 먼 곳에다가 저희가 경고 사격을 하거든요. 더 들어오면 진짜 발포한다 이런 얘기인데 북한은 다른 얘기를 하네요. 네, 북한은 남한 함정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고 사격을 자신들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 오늘 새벽 5시 15분 10발의 위협 경고 사격을 했다는 건데 네. 합참도 북한의 대응 사격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합참은 북한의 발표대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북한이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뭐 선박이 넘어와서 경고 사격하는 거랑 방사포 쏘는 거랑 같다라고 보는 국민들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만 9.19 군사합의 위반을 계속하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많죠. 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남북 간이 대치가 있을 때마다 서해가 사실 화약고였는데 지난 3월에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죠. 네, 마찬가지로 백령도 인근 해상이었는데요. 북한 선박 한 척, 또 이를 쫓던 경비정 한 척이 NLL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외에도 지난 2019년 11월 마찬가지로 백령도 인근인데요. 네. 남하하는 선박 한 척을 발견해서 퇴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자, 안보 컨트롤 타워죠.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오늘 이 움직임에 대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서 대응 방안 논의했고요. 군의 대비 태세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여당의 반응도 나왔네요. 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9.19 군사합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가까운 위협 비행 그리고 또 포사격 도발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안팎으로 지금 내부에서도 뭔가 이념 갈등성 발언 때문에 격화되고 있는데 또 남북 간에도 실제로 이런 긴장 관계가 올라가고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소통이 좀 잘 되면 뭔가 왜 내려갔는지 왜 경고했는지 소통이 되면 좀 이런 우발적 사고도 줄지 않을까라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대장동 사건의 관계자죠. 남욱 변호사. 과거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나온 기사인데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되는 온라인 댓글을 달게 했다는 정황을 이제 검찰이 포착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좀 자세하게 살펴드리면 남욱 변호사와 또 전 판교 AMC 대표 사내이사 A씨를 불러서 이제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판교 AMC라는 회사 그리고 또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 이런 회사가 있는데 네네. 두 회사 모두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설립된 성남의 뜰 또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전신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2014년 성남시 시장 선거에 이렇게 온라인 댓글을 달게 했다. 직원들을 시켜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내이사 A 씨가 이제 직원들에게 시켰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네. 검찰은 또 다른 직원인 B 씨에게서도 몇 번 인터넷에 댓글을 단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확히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뭐 이제 검찰에서 주로 나오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실체를 밝히고 또 수사 결과가 나와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와 의혹들이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이슈 메이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남 변호사와도 굉장히 뭔가 선거운동을 도울 정도로 가깝다, 이런 얘기를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지지 댓글 동료의 이 대표 측의 지시 혹은 관여가 있었는지도 검찰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검찰이 지난 9월에 남 변호사 또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공소장에도 이들이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유동규 본부장 앞서 오프닝에서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지금 8억 4,700만 원을 이제 대선 자금, 대선 경선 자금에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가, 혐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남욱 변호사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했네요. 네, 이 남욱 변호사가 김용 부원장에게 8억 4,7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남욱 변호사가 돈은 내 사업체에서 나온 게 맞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나올 곳은 남 변호사밖에 없다.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내부 논의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네. 내렸다 정황도 확보를 했고요.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 수요가 남 변호사의 여러 민원 사항과 맞아떨어졌다고 보고 청탁이 전달된 범위 또 이 검은 돈의 기착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전방위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 수사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일까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기획본부장 발언이 커지고 있는데 추가 폭로가 계속 예고돼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한국일보의 인터뷰 기사가 공개됐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사실 그동안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기소가 됐는데 1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네.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이분은 숨진 분이시죠. 맞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말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 실망해서 돌아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 전 본부장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셋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셋은 본인과 네.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겠죠. 네.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는데 어이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관련 사진들도 좀 보도가 됐었고요. 자, 이 유 전 본부장, 이 대표를 비롯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향해서 배신감과 불만을 내비쳤는데, 앞서 제가 목소리 들려줬지만 검찰의 회유는 없다라고 본인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10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입을 다물고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9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막바지에도 휴대폰을 버리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도 일주일도 안 된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를 했다라면서 버리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를 하기도 했고요. 예.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해명에서 불법 자금 1원도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라고 했는데 네. 유 전 본부장이 10원 하나 받은 게 없다. 초밥이 10원은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에 다 이야기할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예. 자, 뭐 유 전 본부장이 약간 감정 섞인, 또 좀 감정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공방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특검을 제안한 상태예요. 대장동 특검 합시다. 네. 라고 한 상황입니다. 뭐 거기에 뭐 김건희 특검과 쌍으로 연결해서 하자도 아니고 그냥 대장동 특검 하자인데, 민주당은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게 유 전 본부장의 입장 변화나 지금 발언에 대해서 뭔가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이제 검찰의 회유가 있을 수 있다.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유 전 본부장이 20일 자정에 구속기한 만료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과정이 석연치 않다,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 석방 다음 날 재판받으러 법원에 나왔을 때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았다 부인을 했는데요. 네.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지금 상황이 대기업 회장과 거지가 우통을 벗고 싸우자는 격인데 오히려 반갑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네.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줬고 수사력이 뛰어난 걸 알게 됐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검찰에 원하는 짓을 해주고 감경을 받는 걸 우리가 플리 바게닝,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죄 협상제. 네, 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형량 깎아주는 거 본인이 원치 않는다. 지은 죄만큼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 여기서 다른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겠죠.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사람이 받아라,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뇌물죄가 되면 이 30년 뭐 20몇 년까지 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에 또 달라진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인터뷰들은 저희가 여야 관계자들과 또 추후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정정국이 치달으면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서일까요? 자, 서울 도심광장 좀 문화, 뭐 여유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치열하게 또 보수 진보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 도심이 정말 주말에 사람이 많았는데 저도 실수로 토요일 저녁 약속을 종로로 잡아서 네.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이제 주사파 척결, 문재인, 이재명 구속을 외친 반면에 진보단체 집회에서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내걸었습니다. 자, 보수단체 집회, 뭐 이건 사실 집회 추산 인원부터가 사실은 댓글을 보면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경찰이 왜 추산 인원을 우리 쪽은 적게 하느냐, 뭐 양쪽에서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수단체 집회부터 알아보죠. 이걸 이끄는 분이 지금 전광훈 목사네요. 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오후 1시 30분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성조기, 태극기를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대한문, 숭례문 시청 방향의 도로가 전면 통제돼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 주사파 척결, 뭐 비리 프레임 하나, 그다음에 종북 프레임 하나, 이렇게 지금 걸고서 주장을 하고 있고, 진보 단체는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있죠? 네, 진보 단체는 조금 더 늦은 시간인 오후 4시에 이제 촛불 전환 행동 등 진보 단체가 숭례문 교차로부터 태평로 교차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했는데요. 네. 이 정치 보복, 민생 파탄, 친일 매국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특검을 하라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쪽에서 친일 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안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진보단체 집회에서는 다양한 또 조형물들도 등장했던 것 같아요. 트럭 뒤에 실려 있는 것들도 봤고요. 네, 특히 천공 스승을 닮은 인형도 등장을 그 했고요. 앞에 계신 분이 이분이었군요. 네, 저는 누구지 이렇게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묘사한 듯한 인형이 용달차에 실려 있기도 했고요. 네. 이 인형들로 인해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왜요? 일부 참가자들이 이제 인형을 때리는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서 네. 경찰이 이제 반대쪽에 있는 보수 단체를 자극할 수 있다,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물론 경찰이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안전 펜스도 설치하고 꽤 많은 경력들이 나와서 막고 있었죠. 네, 보수 진보 단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삼각지 파출소 일대에는 안전 펜스 설치해서 접촉을 원천 봉쇄했고요. 또 삼각지역 1번에서 3번 출구 전쟁기념관 일대에는 차벽을 세워 대통령실 인근 접근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워낙 또 큰 대규모 집회를 잘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경찰이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 같고요. 너무 자극적인 행동보다는 주장과 또 정치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선진 시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집회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집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뒤덮으려는 반헌법적 탄핵 선동이다 비난을 했고요. 네. 또 통합진보당 출신의 시민단체 대표가 중고등학생을 선동해서 집회에 참석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 촉구했습니다. 예. 보수 계열의 학자죠. 이상돈 교수는 탄핵도 헌법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양측의 입장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는 또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